자, 이민일주를 보겠습니다. 올해가 2022년 이민년이죠. 일주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일주를 어떻게 찾느냐면 아주 완전히 이제 이 사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인터넷 만세력에 들어가면 태어난 생년, 월, 일, 태어난 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줄, 이게 내가 태어난 날이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일주가 차지하는 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민일주를 보면은 일단은 이 이민일주를 가지신 분은 올해가 조금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자, 이민일주는 굉장히 멋있는 일주예요. 임수이추로 가을 이슬. 임수는 물을 뜻하거든요. 수. 그 다음에 이는 인이 광곡 넓은 들판. 그래서 가을 이슬이 들판에 쫙 깔리는 형상,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이민일주는 뭐 물가에 호랑이, 뭐 물가에 큰 나무, 그리고 천주기인이 따르고, 특히 이민일주에 어딘가가 해수가 들어가 있다든가, 해운을 만난다든가. 여러분이 해운이 뭐냐, 뭐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말하는 돼지띠, 띠를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빨리 알아들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해수가 오면은 걸록이 된다. 걸록은 말 그대로 성공의 아이콘. 걸록, 녹봉, 뭐 관록할 때, 그럴 때 그 걸록이에요. 걸록은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자, 해수를 만나면 그렇고, 자, 천우신조가 따르고, 게다가 관귀학관, 문창귀인.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공직이나 대기업이나 큰 조직에서 어떤 자기의 능력의 출중함을 인정받아서 출세하는 명식이다. 이 이민일주는 굉장히 멋있는 일주예요. 그리고 식복도 있고 음식 솜씨도 좋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주류무체, 두루두루 막힘이 없다. 식재관, 그러니까 식재관은 어떤 일터, 그 다음에 재성, 어떤 자기 재물, 그 다음에 관은 관직, 공직, 직업, 이걸 뜻하는 건데, 이 식재관이, 이민일주는 밑에 지장관이 인무 병갑이라고 있어요. 지장갑이라는 건 지장간은 무슨 뜻이냐면 숨어있는 천간, 하늘에 숨어있는 뜻. 이게 이제 식재관으로 돼 있어서 이게 주류무체가 된다. 막힘없이 흘러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또 역마를 놓고 있어요. 역마, 인의 국가가 중국하고 유럽이 되겠죠. 그래서 인의 국가하고 연계해서 일을 한다면 아주 상당히 출세하는 명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걸 또 다 가질 수는 없지. 그래서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이렇게 의식주가 풍부해 보여도 결과 성취가 잘 안 돼서 내심 고민이 많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치우고 관성을 한번 볼까요? 관성은 여명의 입장에서 보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관은 직업도 뜻하고 남편을 뜻하기도 해요. 제가 여명, 남명 하는 뜻은 여성의 사주 명식. 그래서 여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부의동태가 되겠습니다. 남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오행에서는 무토가 되겠어요. 이게 남편이 돼요. 남편, 부, 직업. 남자한테는 자식과 직업, 여성한테는 남편과 직업. 일단은 남편,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무토는 생자병궁이라고 그래요. 생이라는 것은 장생을 뜻하는 건데, 이 장생이라는 거는 이 육식갑자 중에 최고의 길하다. 아주 후원성이 따르는 아주 굉장히 부러운 그런 12운성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격도 밝고 출세욕도 많고 행운도 많이 따르고, 대신 조금 나쁜 건 역마가 있어서 출장 업무가 많다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는 남편과 만나서 인연은 하지만 중요한 건 사주 원국, 나머지 우리가 모르는 6자에 목이 또 어디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목은 나한테 식상이 되기 때문에 내 기운을 설기시킨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목이 만약에 또 어딘가 있다면 부부의 해로 관점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딱 이게 하나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또 어딘가 있는지 없는지, 게다가 또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슨 뭐 큰 행운 이런 뜻이 아니고 10년 주기로 바꾸는 거,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 대운에 목이 또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게다가 이제 이민일주가 왜 여성한테 좀 힘들다라고 말하냐면 관이 공망이에요. 관이라는 것은 남편이라고 얘기했죠. 자, 공망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이냐? 공망. 자, 여기는 물질계, 여기는 욕망계, 물질계는 여기는 실존, 여기는 허구, 허상, 없는 것을 쫓다. 이 관이 공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직이라든 게 올곧게 쭉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지만 사수하기는 참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관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허해. 그래서 특히 이민일주의 여명은 인생의 허전함이 참 크고 또 남자로 인해서 울고 웃는 명식이다 해서 어딘가 목이 또 있다면 득한다. 무엇을 득해? 자식을 얻고 남편과 편리한다. 이혼 또는 한지봉 두 가구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신강하고 나머지 6자가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득자무별이 되는 거예요. 자식 얻고 남편을, 그러니까 이혼을 얘기하는 건데 갈등 구조에 놓이기 쉽다. 이민일주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의 여부, 유무 이것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겠죠. 게다가 네, 질문이요? 네. 그러면 이민일주에 네. 목이 뭐 요런데 1개, 2개 있으면 요게 발현되는 건가요? 그렇죠. 1개 이상. 1개 이상? 예, 여기 예를 들어서 목이라는 건 또 같은 인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또 묘가 될 수도 있죠. 묘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토끼띠에 네. 범달에 이민일주면 아니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원국에 이게 나무거든요. 이 나무가 어딘가에 또 있으면 득자무별하기 쉽다. 거의 높아요. 이렇게 하기. 그러나 내가 신강하다면 또 이것도 또 달라져요. 사주를 이렇게 감명을 하다 보면 신약하냐 내가 신강하냐가 굉장히 내 일생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설령 내가 좀 신약하다고 할 때 대운에 나를 받쳐주는 그 오행이 있을 때 그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져요. 반대로 대운에 나를 또 설기시킨다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설사하다 할 때 그 설자예요. 기운을 빼간다. 그러면 뭐 이거 100%죠. 예. 그래서 이민일주의 여성은 이 남자로 인해서 울고 웃고 허전함이 크다. 일단 기본이 공망이 관이거든. 남자거든요. 그런 뜻이 되겠고, 지금 당장 올해가 이민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민일주죠? 네. 올해가 이민년 2022년 또 같은 이민년이 왔네. 그러면은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래. 이민년이 왔어 지금 이렇게. 나하고 똑같이. 복음이 뭐냐?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서 신음한다. 그 뜻이에요. 말만 들어도 알겠죠? 네. 굉장히 힘들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운이라는 것은 왔다가 가는 거니까 평생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일시적으로 자 올해가 좀 그런 현상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명 말고 제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재성은 남명의 입장에서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부인을 뜻하니까. 처의 동태고 재성은 남녀 공이 다 재물, 돈,
재물을 뜻하고 처의 동태가 되겠고, 그래서 일단 남명을 보자고요. 자, 쟤는 말 그대로 이 재예요. 돈. 그러면은 남명의 입장에서 보면 처의 동태가 되겠죠. 처 부인. 부인의 동태는 이 병화가 되겠네요. 병화가 병이 인을 만나면 장생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장생. 장생이라는 건 무조건 후원성인데, 이 장생은 내가 뒤로 넘어져도 등에다 돈을 붙이고 일어난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 이 장생을 일주에 깔은 그 일주가 제일 부럽거든요. 저도 장생을 못 깔아서. 근데 이 장생은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대인관계도 좋고, 내가 하나를 베풀어도 10개의 대접을 받고, 굉장히 이 장생은 성격도 좋고, 너그럽고 착하고, 사람도 둥글둥글 잘생겼고, 아주 이게 참 부러운 일주예요. 근데 이민일주는 장생은 아니지만, 재성의 동태가 이 병화가 인을 만나면 장생이 된다. 그러면 부인의 동태가 멋있죠. 그리고 이 장생은 역마를 깔았잖아요. 이는 이거 기본적으로 아까 역마라고 그랬죠. 역마는 돌아다니는 대로 돈이 된다 그 말이지.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재복은 있다 해도 돈의 입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게 또 불안정해져요. 재성은 또 아버지를 뜻하기도 해요. 나의 아버지. 여성한테는 시어머니를 뜻하고. 그래서 부인과 처와 아버지가 조금 부채가 따를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남명의 입장에서 부부 갈등이 예상되기도 하고, 이게 또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민일주의 여성은 가능하면 만혼, 늦게 결혼해야지. 만약에 조혼을 한다면 병궁의 아내거든. 역마라는 거예요. 병궁. 말 그대로 병지. 병은 말 그대로 아픈 거. 아니면 돌아다니는 거. 병궁의 아내.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마음고생이 예견되죠. 여성이 막 돌아다녀야 되니까. 또 그래도 원국에 또는 대운이 청기하게 흐른다면 아주 순탄하게 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가 아무리 같다 그래도 나머지 6자가 틀리면, 예를 들어서 덕분 씨하고 제가 같은 이민 일주인데 제가 어딘가 목을 또 깔았고 덕분 씨는 안 깔았고, 그러면 또 완전히 틀려요. 살아가는 게. 그래서 나머지 6자를 알아야 돼요. 대운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처의 동태는 이렇습니다. 또 이제 플러스 탕화라고 있어요. 탕화가 말 그대로 옛날에는 이걸 끓는 물에 팔팔 끓인다. 그래서 끓는 물을 조심해라 어쩌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분노 조절 장애, 분노 폭발할 일이 자꾸 생긴다. 그게 언제? 올해 이민일주가 인이 동착이 됐죠. 같은 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사의 운해, 사는 여러분이 아는 뱀띠해 또는 신운해, 원숭이띠 해에. 띠는 절대 아니지만 빨리 이해하시라고 띠를 예를 드는 건데, 특히 이민일주가 인신년, 신년이라든가 이럴 때는 여행할 때 뼈를 조심하고 또 위도 좀 안 좋고. 왜냐하면 이게 충형운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충돌하는 거야. 충돌하면은 얘가 흔들려요. 지장간이 이렇게 흔들려갖고 얘가 튀어나온다고. 그랬을 때 나한테 십성 오행, 그러니까 그게 남편이 되냐, 부인이 되냐, 본인이 되냐, 돈이 되냐, 직업이 되냐, 자식이 되냐, 그거 십성 오행이라고 그래요. 그 십성에 한두 개가 흔들려서 잘못하면 흉이 될 수 있다. 반드시 흉은 아니에요. 반대로 길로 변할 수도 있어요. 원국에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충형운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흔히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좋을 수도 있어요. 나쁠 수도 있고. 원국을 알아야 돼요. 원국이라는 건 나머지 6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뜻이 되겠고. 그래서 올해 탕화가 오니까 이민일주는 술을 마신다든가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죠. 분노 폭발, 분노 조절 장애. 특히 이제 기혼자들은 분노 조절 장애 오면은
뭐 뻔한 거잖아.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걸 알고 계시면 그 자체가 개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민일주가 내년을 또 한번 볼까요? 내년은 이제 개묘년이 되겠네. 개묘년. 자, 이민일주에 내년에 만약에 2023년에는 좀 또 좋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식상운이 돼요. 직장에 이동수가 있고 사표 쓰는 사직운.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데, 나 뭐 이 직장이라도 나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나가면 결과는 꽝. 무조건 내년에 사표 쓰거나 뭐 이직을 하거나는 심사숙고하게 고려하셔야 할 내년입니다. 그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뭐니 해도 최고의 개운법. 개운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쁜 것을 좋게 개운하는 거다. 자, 병이 있으면 약이 있지. 개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좀 재밌는 말로 최고의 부적. 최고의 부적. 업상. 이걸 업상으로 대체한다. 업상이라는 것은 내 사주 명식과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계속 업상 대체란 말을 많이 쓸 건데, 최고의 부적이고 최고의 개운법입니다. 그래서 이민일주는 뭐 어떤 이공계에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관직, 뭐 대기업, 큰 조직, 특히 이민일주가 교육공무원에 또 잘 나가는 교육공무원이 많아요. 그리고 인의 국가, 중국과 유럽에 관계된 어떤 무역을 하신다든가, 또 이민일주가 병원이나 약국의 종사자가 또 의외로 많아요. 자, 병원 관련, 약국 관련, 어떤 중국, 유럽에 관련된 어떤 무역,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자, 이게 업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민일주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남연, 여연. 몰래 연애하다가 들켜서 깨진다. 불미하게 끝맺음이 된다. 아름답게 끝나지 않고. 그래서 남명엔 여연이 따를 것이고, 여명한테는 남연이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연애도 잘 고려해서 하셔야겠죠. 불미하게 끝날 확률이 높아요. 자, 이 이민일주가 만약에 이사를 간다든가, 뭐 침대에 머리를 그 방향에 두고 잔다든가, 사업을 개업을 할 때 뭐 사무실을 뭐 창업한다든가, 어쨌든 뭐 결혼식을 한다든가, 이런 중요한 일을 둘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하냐, 미토 방향으로 하시면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미토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도대체가? 시계 7시 방향. 자,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이거는 아주 좋은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대신 아주 나쁜 방향, 그걸 화계 방향이라고 하는데, 화계는 화려함을 뒤에 없다. 결국엔 쫄딱 망해서 부모님 밑으로 캥거루처럼 다시 들어간다. 그런 뜻인데, 아주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이거를 반환이라고 해요. 반환. 반환이 말 그대로 말의 안장을 타고 올라탄다는 얘기예요. 부여잡는다는 얘기죠. 말에 올라타는 것도 좋은데 안장까지 깔고 올라타. 상당히 안정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근데 화계, 쫄딱 망하는 방향, 술토가 되겠네요. 술토. 술의 방향은 그럼 또 몇 시 방향인데 시계 10시 방향이 되죠. 자, 요거를 참고로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 보고, 나머지 대운이라든가 사주 나머지 6자에 따라서 또 내 명식이 많이 또 달라져요. 결론은 육식갑자 중, 육식갑자라는 것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까지가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어떻게 만나느냐 해서 60바퀴를 돌면 우리가 환갑이라고 하는데, 그 육식갑자 중에서 굉장한 호명이다. 이민일주는 왜 호명이라는, 나 별로 잘 먹고 잘 살지 않는데 왜 호명이라고 하냐면, 인생이 살다 보면 길도 따르고 흉도 따르는데, 흉이
길보다 많으면 힘들어요. 근데 이 이민일주는 길이 흉보다 훨씬 많아요. 흉이 좀 작다. 그래서 호명이라고 한다. 자, 도움이 되셨습니까? 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원국에 따라서. 예, 그러나 이 일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모든 분의 이 사주가 나머지 6자를 제가 다 봐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1억 2,500만 개의 경외의 수가 나와요. 그래서 일주만 분석하는 거예요.